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릉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시정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혁신과 민생 복원의 길을 택한 국민의 선택은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상생, 실용의 길로 나아가자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의 연계 속에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행정, 그리고 시민이 목소리에 더 가까이 가는 열린 시정 운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충우 시장께서 민선 8기 반환점을 지난 이 시점에서 시정 공약사항은 10대 비전 80개 4개 세부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시민과의 추진하고 소통과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을 도모한 바 공약 이행률 70% 이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체감도를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2025년은 강강 원년의 해로 선포된 중요한 해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신청사 이전, 신산업단지 조성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여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는 진정한 목적은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행정 경험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여주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주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비판과 진실한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방식으로 청년과 부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민주조행의 사회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사항을 종합 정리해보면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고민하며 제기된 4대 분야의 시정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여주시 미래를 향한 청사진과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소통과 협치로 당면과제를 상생하며 모색하고자 하는 뜻깊은 여정의 시장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주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지, 법과 제도 위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가지 행정 사안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구조적인 오류와 특권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체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어진 권한 아래 시장님의 깊은 통찰과 진정성이 있는 우리 솔직 담백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4개 번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시정 질문은 제한된 시정 질문 시간이 있어서 제목 위주의 개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동료 현수막의 정치적인 편향성과 공정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여주시는 해당 현수막의 색상, 구성 및 문구 디자인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내부 결정한지 경위 여부와 왜 단색, 빨간색만 사용하고 중립적인 색상 배합이나 다채로운 디자인 배제했는지 경위를 밝혀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것은 선거 중립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향후 여주시는 이와 유사한 논란 방지를 위한 내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또한 특정 정당을 영상시키는 색상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주시장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겸직 및 정치적인 중립성 위반 문제를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이충희 시장께서는 얼마 전까만 해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직접 겸직하고 계셨습니다. 2024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직영 체제로 한정되나 법인 위탁 운영임에도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 소지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침 위반 여부와 겸직 근거는 무엇인지요? 또한 여주 자원봉사센터 일반 현황과 지자체 운영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는 시민 봉사활동의 거점으로서 시민의 자발성과 정치적인 공정성, 투명성, 중립성, 자율성이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조직인데 향후 향정력을 이용한 간접 정치 활동으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주시의 방지책과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형 운영 체제에 맞게 책임 있는 검토와 향후 이사장직을 민간으로 위탁 개방하거나 공정한 위촉 방식을 전하는 등 구조적인 개편과 아울러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개정 관련 지급 기준 및 방식의 정책적인 효과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경기도가 2024년 7월 18일 날 제정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비해 여전히 조례 제정 반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서 이미 타 시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외에도 실질적인 수혜 요건을 완화하고 기농기촌인과 청년 농업인, 친환경 농업인, 가축 행복농장 종사 농민에게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지자체장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전투적인 생각으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하는 등 확대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 현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가 경기도 조례와 부합하지 않아 농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행정 책임 소지에 대한 인식 및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경기도 내 다수 시군이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유독 여주시만 경기도 조례에 맞는 개정을 미루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전국 타 지자체 정책이나 운영 사례와 여주시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현행 조례의 조건을 완화한 것을 실질적인 수혜 대상보다 진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요? 향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주시 농민단체나 현장 농민들과의 간담회,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계획이나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여주시가 최초 유일의 대한민국의 대학리표 여주쌀 산업 특구로 대표적인 브랜드에 걸맞는 도시로서 농민 중심의 실질적인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조속한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이해충돌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의혹과 의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4년도 시정 질문 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제 질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현 여주시 의회 의장이 과거 3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선 9구에 불법으로 실제한 메타세과 등 24구를 여주시장이 사전 행정 절차 및 기증서 제출 없이 시장 구두지시로 4,008만 원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주시장과 현 의장 간의 사적 이해관계로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사유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불법으로 식재한 나무는 민원인이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 후 이행이 안 돼 3개월 연장을 제출한 다음 개인이 원상복구 해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하지 않고 회피를 한 다음에 시장 구두지사로 시민의 열쇠인 0012 4,008만 원 예산 집행하여
여주 시민의 원성이 높은데 시장님께서는 타민원, 불법 건축물이나 산림훼손을 비교할 때 형평성, 공정성, 청렴성, 정당성, 공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제66회 여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폐사 중 시장님 의사진행 발언과 연합뉴스 방송에서도 보듯이 자신 있게 발언한 내용이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받아 알았는지, 그리고 여주 시민이 불법 건축물을 산림훼손했을 때 여주시에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비를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은 다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다른 민원인이 우리 건축물 및 불법 훼손 및 뇌물을 기증한다고 하면은 시비로 집행할 의향이 있으며 가부 판단의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시민단체 등이 주체 주관이 되어 본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제안한다면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여주시장은 현 의회 의장의 불법 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편입 제공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걸과 공공예산을 들여 특혜 등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수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에서 온 것은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부당하게 지출된 공공시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환수와 아울러 이해충돌법의 벌금, 가태료와 의원이 불법 행위에 드러난다면 윤리위원회 의정이 떼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건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불법 산림훼손 및 건축물이 공무원위에 적발 시 행정 절차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적발된 현황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형에만 직계상금 부과 등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산림 분야에서 불법 실제된 나무를 민간민 기관단체에서 기부를 목적으로 지자체장이 공공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 현황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국회항에 질문되는 것은 2024년도 시정 질문 시 10개 항목을 3페이지 분량으로 질문했으나 정확한 답변 없이 14줄로 서면 제출했기 때문에 재차 질문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오늘 드린 4개 분야의 시정 질문들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준비된 내용입니다. 다만 시정 질문 내용이 개인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된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훼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시키거나 호도하는 발언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과 상식 속에 시민에게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질문입니다. 또한 행정의 정당성은 법과 절차를 지키는 데서부터 비롯되므로 과거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에게 신뢰받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자는 요청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12만 여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신 12만 여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주시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동료 현수막의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현수막의 색상, 구성 및 문구, 디자인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 왜 빨간색만 사용하고 중립적 색상 배합이나 다채로운 디자인을 배제했는지, 이러한 개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향후 유사한 논란 방지를 위한 내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 사용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수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주시의 투표일 제고와 시민들의 투표 동료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해당 현수막의 색상, 구성 및 문구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홍보하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에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 혹은 단체나 개인이 시민분들에게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독려하는 문구와 컬러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모두 존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대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동료들이 모두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조의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 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사무는 공직선거법상 기준과 규정이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여주시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색상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색상과 문구는 홍보하는 주최자가 각자 원하는 대로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표현의 자유이므로 존중해야 될 사항이지 제한하거나 금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겸직 및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법인 운영임에도 시장이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근거와 지침 위반 여부,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예산 및 추진 상황 등 일반 현황과 타 지자체 운영 현황은 어떤지, 정치적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이 보장되어야 할 자원봉사센터가 향후 간접적 정치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여주시 방지책과 견해, 이사장직을 민간으로 개방하거나 공정한 유척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자원봉사센터는 기존 정관에 따라 시장이 이사장직을 겸직하였으나 법령과 지침 위반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간 법률 자문과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자원봉사자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였고,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인형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내 시군센터 25개 중 시장 군수가 이사장을 겸직하는 곳은 현재 21개 시군이며 전국 시군구 대부분이 여주시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총 예산은 15억 4천만 원이며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 경로당 식사 도우미, 각종 재해 구호 등 자원봉사 활동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시민 중심의 센터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여 오해가 없도록 순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주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계획이 있는지, 개정 과정에 농민단체나 농민의 의견 수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은 2024년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5년부터 도내 24개 시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주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2025년 3월 31일 제정되었으며 농업인 개인에게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친환경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과 사업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농업 현장 방문 시 농업인들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행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 일반 지원금 성격인 기회소득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농업인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금은 매월 5만 원씩 균일하게 지원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필요한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농업인들과의 면담 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특정 농업인에 대한 차등 지원보다 전체 농업인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리기 위해 경기도에 기회소득 지원금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조례가 경기도의 조례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업 지침상 지급 금액은 시군 자체 결정에 따라 균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메타세카이어 20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사적 이해 관계자에 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의혹과 불법 산림 훼손 및 건축물 적발 시 행정 절차 기준과 최근 3년간 적발 건수, 이행 강제금 등 부과 및 징수 현황, 불법 식재된 나무에 대해 민간 및 기관 단체에서 기부를 목적으로 지자체장이 공공예산을 지원한 사례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24년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는 동일한 사안으로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건은 사법당국에서 내사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국토교통부 지침과 유사한 자체 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적발 시 사전 통지 15일, 시정명령 30일, 시정촉구 30일, 부과 예고 15일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기한 내 시정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미이행 시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약 250건이 적발되었으며 재부과를 포함한 이행강제금은 201건으로 약 7억 6천만 원이 부과돼서 54%인 4억 1천만 원이 납부되었으며 지체 상환금 부과 사례는 없습니다. 같은 기간 불법 산림훼손은 122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83%인 101건이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위반한 불법 산지 전용 사례로 위반자에게는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산림 분야에서 불법으로 식재된 나무를 지자체장이 공공예산으로 지원한 사례와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기증 수목 발생 시 소유권, 수목의 가치 등을 확인 후 필요한 수목을 기증받고 있으나 기증된 수목의 재배지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답하시겠습니까? 네. 네, 시장님 답변 잘 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그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를
80%라는 투표를 내므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야 간에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이 많이 있는 이때 지금 그 제21대 대통령 선거 꼭 투표하세요라는 투표 동료 그 현수막에서 우리 특정 정당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상의 그 여러 가지의 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분노와 우리 또 갈등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종례일 때도 우리 그 어떤 분이 여기 와서 항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중에 그 와서 그런 그 회신을 받았다는데 회신 내용이 무엇이며 현수막 디자인 과정에서 최종 승인권자 문구 채택 권한자는 누구였으며 앞으로 왜 당시 빨간색만 하고 파란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색도 있는데 유독 왜 빨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그 공공 디자인 사전 협의 위원회라든가 거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례에 명시된 그런 거가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과정을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병관 의원님 국민의힘에 계실 때는 맨날 빨간 넥타이만 메고 계시더니 더불어민주당 가신 지 얼마 되셨죠? 그 다음부터 아주 계속 파란 것만 매시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 이거는 각 당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책임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현수막을 달겠다. 선거 관련돼서 그렇게 하면 다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상 없습니다. 다뤄도 됩니다. 이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거고. 정병관 의원님은 빨간 것만 보였어요? 파란 건 안 보였어요? 예? 그리고 문구 뭐 하고 디자인 누가 했느냐? 예? 아니 파란 거는 누가 문구 만들고 누가 했어요? 예? 그게 잘못된 게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여기서 시민들 앞에서 공식적인 말에서 그걸 얘기를 해야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데 그리고 조례에 뭐 명시된 거 조례에 이런 게 왜 뭐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이 조례는 더 잘하실 거 아니요. 있다면은 뭐 조례 뭐 무슨 조례에서 뭐가 위반된 건지 의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뭘 이런 걸 물어보세요? 답변 다 드렸어요. 네, 시장님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각 정당에서 투표 동료라든가 이런 거 색깔이라든가 그 방향은 우리 각 정당에서 하려고 공공성을 띤 투표 동료를 위한 이런 현수막 걸을 때 뭐 타시군에보다도 더 뭐 타시군이 2000에는 60개였는데 우리는 84개를 해가지고 그 시비를 이용해서 왜 빨간색 하얀 바탕에 빨간색만 해가지고 혼돈하면서 특정 정당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냐고 그걸 질문한 거지.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내고 파란색 하고 이거는 아니, 시장님 질문의 방향이 답변 대행이 좀 다른 쪽으로 좀 호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색깔이 뭘 하고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에? 어쨌든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냐? 그걸 가서 따졌을 때 얘기하셔야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는 건데. 저는 공정성하고 형평성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여주 공공기관에 여주시라는 그 시장님의 중립에 이치해서 서야 될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그러면 저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세요. 그런 거 못하게. 그러면 되잖아. 아니 저 선관위에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의원님이 그런 거를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지지라든가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유권에서 내릴 수 있지만은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디자인 선택이라든가 종합적인 면을 따질 때 공공성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시장님, 그걸 의원님 혼자만 생각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 디자인 선정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어떤 사전 심의라든가 조례의 근거에 맞는 것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다음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직 우선 저거 되시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임 중이라고 나중에 했었는데 우리 그 민간 그 사단법인 그 자원봉사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우리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시장님께서는 그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전임 군수석도 이렇게 했는데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총 자원봉사 이사를 11명을 공모해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25개 지자체 중에서 뭐 21개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한다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공무원의 겸직을 우리 그 11명의 그 이사진이라든가 우리 그 당연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사장을 선출을 공모라든가 이런 거 공개적인 공모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이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큰 저거기 때문에 14억 정도의 저런 거 저거고 한 많은 그 우리 그 자원봉사 조직만 해더라도 우리가 우리 4만 8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사장이 역할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자원봉사센터장 이사장은 공모에 의해서 우리 그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총회에 의결해서 우리 그 민간 단체의 우리 성격을 띤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 이사장 선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그 행시였으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그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여주시는 이제 단순한 농업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여주쌀로 상징되는 전통과 자부심과 우리 남한강이 자연이고 어우러지는 도농 복합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주시 우리 그 농어민 기회소득이 경기도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저거에 안 맞고 지금은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정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 제고라든가 농촌의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그 형평성이라는 명분 아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존의 청년 농어라든가 친환경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지방비 부담이 지금은 경기도에서 50대 50인데 시장님은 경기도에서 70%를 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24개 시군이 이걸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 그 쌀 산업 특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주로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종대왕면을 중심으로 우롱이 농법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농법이 활발한 데서 그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년 인구 유입 지원과 인구 소멸 예규를 내더라도 청년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그걸 안 했고 지금이라도 우리 표준 조례에 경기도 부합하는 그런 일부 조례를 개정해야 되며 예산에 대한 거는 중장기 탈시금과 같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분담 비율을 차후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통해서 농민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법 확보라든가 청년 융가 유입 기농 기촌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여주시에 맞는 그런 그 농어민 우리 기회소득 플러스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조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정해야 된다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병관 의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우리 기본소득을 가지고 갔잖아요. 기본소득 때 월 농민들한테 5만 원씩 그냥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든 아니든 5만 원씩 여주 시민 거의 17,000 몇 명한테 줬습니다. 1년에 60만 원씩. 그러니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됐어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줬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지사님께서 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거기다가 기존에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주던 것을 5만 원 주던 것을 이제 기존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도 받고 농사 짓는 사람이면 아버지도 받고 엄마도 받고 아들도 받고 다 이렇게 누구나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아버지만 5만 원을 주고 엄마 5만 원 아들 5만 원 주던 것을 2만 원을 깎고 3만 원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가지고 귀농, 청년, 친환경 이분들한테 1년에 18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단체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뭐 돈 더 받는 사람은 좋지.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닌데 돈 주면 고맙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못 받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5만 원 받다가 3만 원으로 줄어서 못 받는 사람들은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농사 짓는데 우리가 더 어려운데 우리는 왜 안 줘? 우리 주던 걸 깎고 엄청 흥분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경기도에다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정책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안 된다 그랬더니 도의 국장들이 와서 나한테 막 설명하려고 그러더라고. 지사님이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건데 도와달라고 해서. 아니 일반 농민들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랬죠. 그러지 말고 특정한 사람만 더 주지 말고 그냥 일반 농민들한테 1년에 24만 원씩 더 줘라. 그 60만 원 주는 거를 84만 원씩 주자. 이래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건 안 된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의원님 네. 여주의 농민들이 지금은 이제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농업 경영체 등록돼 있는 분만 드려요. 지금은요. 전에는 기본소득 때는 그냥 다 줬었는데 경영체 등록 안 돼도 뭐 이장님이 확인하거나 농사짓는 다 줬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14,940명이요. 15,0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지금 뭐 귀농귀촌, 뭐 청년농업인, 저 친환경 그분들이 2,434명이요. 나머지 12,500명은 일반 농업인들이요. 근데 일반 농업인들은 돈을 덜 안 주고 이런 사람만 더 준다는데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왜 우리는 똑같은 농사꾼인데 우리는 안 주고 왜 제대로는 더 주느냐?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의원님, 네. 이게 올바른 정책이에요? 아니 시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다가 이건 안 됩니다. 같은 농민이면 같이 대우를 해줍시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2만 원씩 해서 22만 원에도 올려줍시다. 이렇게 건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제가 또 도에다 뭐라 그랬냐면은 지사님이 이렇게 공약을 해서 이렇게 더 특정인데 더 주려면은 지사님 돈으로 주세요. 도비로. 도비로 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왜 거기다가 왜 가뜩이나 농민들 갈등 만드는 이런 정책 하면서 왜 시비를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니까 내용 잘 따져보세요. 지금 재작년까지 도비
농축산 관련 70%씩 거의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거꾸로 30%밖에 안 해주는 게 허다해요. 그거 누가 됩니까? 부족한 거 농민들은 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 시 돈으로 못 해가지고 주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거 돈 더 대라고? 이게 저는 도저히 시장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기존에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깎고 70% 주던 거를 30%밖에 안 줘. 50% 주던 것도 30% 어떤 건 25% 줘. 그러면 농민들은 계속 받아왔었는데 그 차액은 누가 줄 거냐? 우리도 도에서 깎였으니까 농민들한테 덜 줘요? 농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울며 겨자 맞기로 우리 돈을 우리가 예산 세운 거예요. 그 얘가 농업인 보험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아요. 축산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하는 사항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기도 농민 기회소득은 똑같이 저 차별화를 해놓은 기농기천, 친환경이라든가 청년농업, 그다음에 가축 우리 행복농장에서 했던 인증서를 받은 사람한테는 그분한테는 더 많이 주고 일반 농민한테 5만 원 주는 이런 거에 대한 저거를 해야 되고, 시장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50대 50을 70대 30에 어느 천년에 도지사님이 그거를 70%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형평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타시군에는 하고 있고, 우리도 농민 기본소득도 우리가 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농민들이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하겠다고 여러 가지 인증을 받고 제한된 인원, 아까도 우리 시장님 얘기했지만은 천년은 2,434명만 하고 나머지는 농어하고 문어의 개방을 하고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게끔 해라는 그런 얘기죠, 제가. 왜 그러니까, 우리 요즘만 유독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의원님, 네. 더 주는 건 좋은데 더 주려면은 도비로 달라르세요. 왜 50%를 왜 여주 시비로 되냐고. 예? 그거는 그리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따질 사항이 아니죠. 같은 농민이잖아요. 같은 농민. 같은 농민이면은 똑같이 농민들에게 대우를 해줘야지. 왜 이 사람만 돈을 더 주는데, 더 주는데 왜 더 주려면 도비로 줘야지.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잖아. 도에서 그동안에 시에 지원하던 도비 지원을 대폭 줄여가면서 왜 이런 특정인들한테만 더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대하는 거라고요. 이건 보편적 복지로서 기회소득의 일환으로 아니, 의원님, 도지사님이- 보편적 복지가 뭔지 아세요? 예? 아니 누구나 아니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면 주는 다 건데, 똑같이 주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농민들 요건이 똑같이 되고 줘야지. 아니 우리도 저 적극 행정하고 어디에서 잘하고 1등 하면은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도 보내주고, 또 우롱이 농법을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시설 투자비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기회소득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다른 타시군에는 이걸 적용을 했는데 우리만 시장님이 70%를 도비를 한다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어느 천년에 그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에서 특별하게 특별한 분들한테 돈을 더 드린다. 그러면은 최소한 도비는 더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거는 이제 상급기관의 건의상이라든가 앞으로의 건의 조율을 수업시에서 하고 협상이라 건의 수업시에고 상생할 그런 문제예요. 제가 5만 원 주던 거 3만 원으로 줄이고 깎는 것도 제가 강하게 도에서 얘기를 해서 도에서 그게 없어졌던 거예요. 예? 근데 5만 원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경기도 농업이 주려면 지급 대상이 아니, 청년 의원님, 농업이라든가 의원님, 네. 이거 누구는 5만 원 받고 누구는 60만 원 받고 누구는 180만 원 받는데 못 받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아니 얘기해 보셨어? 아니 그럼요. 저도 전화도 그런데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 못 받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 조례에 경기도에 있는 그 조례에 맞게끔 해서 이 인증을 받은 2천 몇 명 정도는 그만큼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자기가 시설 투자를 한 인증서를 받은 제한된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문화의 개방을 하고
나중에 그 5만 원을 갖다가 얼마 정도 자체적으로 시의원에 7만 원 올려준다는 거는 그건 차후의 문제죠.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장님만큼만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안을 받을 시구는 받고 안 받았으면 받지 말아라 이랬던 거예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아니 이제 강제 정하는데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거에 따른 표준 조례 경기도에 맞는 거를 앞으로 개정을 좀 해주시고 예산에 된 거는 조례를 앞으로 개정하고 자주 할 게 없다니까 이게 왜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경기도 조례 안 맞고 우리 5만 원에 관계되는 거 아니 그게 조례에서 정해놓은 바에 따른 게 아니라 이거는 시군 자체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이거지 조례에서 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아니 조례를 경기도 조례에 맞게끔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거 안 맞잖아요. 우선 아니 시장님 조례를 맞고 안 맞고 따질 게 아니라니까 좀 잘 좀 읽어보세요. 예? 아니 조례에 경기도 조례 안 맞고 우리만 안 했잖아요. 그저 아니 그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니까. 아니 예산에 조례를 관해서는 개정해서 앞으로의 60만 그러니까 조례하고 원 상관없는 했든 거예요. 180만 원 하는 거는 그 조례. 조례를 우선 개정해 놓고 예산에 관계된 거는 중장기적으로 이 정도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우선 저거 정지시켜주고 네, 보충 질의하세요. 네,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공직자윤리법, 지방재정법,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 박두영 현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의 그런 우리 불법으로 식재된 나무를 우리 민원인이 발생해서 3회에 한국노총에서 3회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냈는데 그거에 이행을 안 하고 3개월 연장을 한 다음에 0012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0012라는 거는 여러 가지 법률에 맞지 않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먼저 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사법 처리된 거를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네, 수답해 주세요. 저거. 그거는 저 의원님이 직접 물어보세요 검찰청에. 아니 시장님한테 통보된 거잖아요, 제가. 아니 저는 혐의 없음으로 받았는데 네. 자세한 거는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그거는 우리 부패 방지법에 대해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명백한 금전 이득이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법하고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지방제조법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불법 살림해선라든가 이런 거 250건 정도가 있고 120건이 있는데 타의 민원이 공공적인 시비로 이 불법 훼손된 이런 거를 갖다가 지원해 달라 그러면은 그 시장님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민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불법으로 식재된 예? 나무를 민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공공시비로 했는데 일반 시민이 그럼요. 그럼 한 달 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작년에도 의원님이 이제 저 속기록 한번 안 읽어보셨어요? 속기록 쭉 읽어보시면 아주 별거 다 물어보셨어. 그때 다 답변 드렸어요. 예, 그렇죠. 시장님 좋은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발생을 하면은 나도 좀 도와달라. 돈이 없다. 불법으로 식재돼 가지고 지금 이행 강제금을 물상인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면 해주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거하고 뭐가 틀리잖아요. 그 맞다고 생각해 질문하는 게? 아니 이행 강제금이 왜 나와 여기서? 아니 이분도 불법 살림훼손을 하면은 이거를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아니,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민원인을 해결해 달라면 아니 그거하고 이게 연관이 돼요? 그렇죠. 이거 아니 뭐가 연관이 돼? 아니, 밑에서야 지금 뭐 신문고하고 네. 그래, 불법 살림훼손 아니 이것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상하적인 그런 심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하고 한 의원한테 특혜성을 나중에 해줬잖아요. 그러듯이 민원이 억울하게 나중에 불법 훼손해서 돈도 없고 지금 상황이 저거 되니까 나무를 기재가했다. 불법 훼손했는데 그러면은 시장님이 그걸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사가지고 해서 그거를 도와주겠냐 이거죠. 저는 그 똑같은 거죠. 불법으로 심우된 나무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아니 우리 정병관 의원님은 네. 생전 나무 하나 마당에 안 심어봤어요?
아니 그거하고 이거 제가 자, 질문한 사항은 그러나 틀린 거죠. 그거 나무나 안 심어봤나 봐요. 어쨌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시민들이 나무를 기증하겠다 하면은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해서 정말 이 나무 못 쓸 나무는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옮겨서 잘 심어서 어떤 보탬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기증하는 거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 드려요. 이게 여러 가지 이해충돌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을 만약에 공공 시비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환수 문제라든가 벌금 과태료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우리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은 징계위원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지체 상환금까지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시장님 지금 1년에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의 행거는 계속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죠? 우리 지금? 의원님, 네. 의원님도 40년간 공직생활 하셨으면은 이렇게 질문할 때 무슨 법 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법 몇 조, 뭐 위반인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조를 잘못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얘기하시면은 아니 이해충돌 방지법, 에? 뭐 지방재정법, 아니 그거하고 이거 뭔 상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인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1년 지나도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사적 이해관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법에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치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법에 뭐 잘못된 게 없는데 뭘 아니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2항에 보면은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그게 사적 신고를 이해관계가 뭐가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시장님이 하면은 해피나 기피를 해야 되는데 아니. 사전 행정 절차를 안 했잖아요. 아니 봐봐요. 부두지사로만 이해충돌 시장님 방지법에 하셨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됐다고 그랬잖아요. 사적 이해관계자라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거냐? 이거를 말씀하셔야지. 왜? 사적 이해관계자는 보면은 예, 친밀한 개인간의 정치적인 연대성도 있고 시장이 직무하는 권한이 의원이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의회하고 집행부는 예산 심의하는 이런 역학적인 관계에서 감독의 위치에 있는 데서 불법으로 심은 그 자체를 해줬다는 그 자체에 제가 있는 거죠. 그게 몇 조 몇 항이냐고. 그 지금 2조 제2항이에요. 그게. 그리고 저 지방제조법도 있고 공무원 행동관련 이용해서 2조 2항을 읽어보세요. 거기 법 지금 말씀하신 게 의회하고 의원하고 시장이라 사적 이해관계가 들어간다. 이게 말씀 아니 사적 이해관계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그런 해석에서 아니 그거는 결정을 해서 그거는 나중에 사법기관에 뭐 경기지방남북일청을 하든 어느 간에 거기에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방자재법은 거기에 따른 심의라든가 이런 거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것도 연말에 또 저 12월 중순에 나무를 심고 지금도 나무 죽은 것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이게 공공 시비로 지원을 해줬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시장님. 그 자체는 시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시민들이나 불법 훼손이나 건축물 할 때 지원해주겠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서라든가 다른 자체적인 점검에서 많이 걸려가지고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7억 6천 정도가 부과된 것도 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참 난 의원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했는지 참 걱정됐네요 정말. 아니 이행강제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불법에 대한 나무를 지원해 준 거 되는 거는 의원님, 다른 사람은 이행강제 물었는데 의원님. 네. 그리고 지적을 하고 뭐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시려면은 정확한 거 근거를 가지고 말이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이 소중한 시간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도 제가 다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의원님이 그런 걸 지적하시려면은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에 성립이 돼야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의원님은 의원하고 시장이라 사적 이해관계가 들어간다.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죠. 사적 저도 이해가- 아니 사적 이해관계가 법률 검토를 다 한 거죠. 법률 검토했는데 그렇게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저 시장님 그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아니. 즉흥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사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돼서 사적 이해관계 법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확실히 사적 이해관계입니다. 그거는 이거부터 말씀해 주셔야죠. 시장님 나중에 제가 자세해가지고 뭐 아까도 먼저 번에 기자회견도 했을 때 했지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다가 이거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사법기관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때 하여간 네. 우리 정병관 의원님 네. 뭐 하시는 건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 어쨌든 정병관 의원님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러죠.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